구정태 씨가 경찰서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경찰서를 찾았단 말이야. 그때 구정태의 정면 컷을 보여줍니다. 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경찰서를 찾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이해 씨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경찰서에서 나설 때에는 구정태의 정면이 아닌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줘요. 바로 구정태가 바라본 세상을 보여주는데, 좋아요, 구독! 5월 15일 날 개봉한 그녀가 죽었다. 요번에 VOD가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변요한 씨, 신혜선 씨, 이엘 씨 주연의 영화고요. 김세휘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김세휘 감독님이 필모가 이게 처음인가? 입봉작인가? 자, 줄거리로 한번 가보면요. 평판을 중요시하는 구정태, 변요한 씨가 주인공입니다. 변요한 씨는 공인중개사고요. 심심할 때마다 악취미죠. 악취미. 남의 집을 들어가서 탐방을 합니다. 주거침입을 하는 거지. 주거침입해서 남의 방을 구경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엿보는 악취미를 갖고 있는 변태입니다. 변태 새끼입니다. 나레이션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실 난 나쁜 짓은 하지 않아. 변태 짓을 한다던가 여자들을 뭐 이렇게 건든다거나 혹은 뭔가를 훔치고 나온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집을 고치기까지 하죠. 남의 집에 가서 수도꼭지가 좀 안 좋네. 수도꼭지도 고치고 찻장이 잘 안 닫히네. 찻장도 고치고 그리고 정말 없어져도 될 만한 물건, 쓸모없고 이사할 때 놓고 가도 모를 만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 나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소라라는 여자를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였냐면은 인플루언서였는 거야. 인플루언서.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인스타를 자세히 보니까는 막 명품하고 사진도 찍고 봉사활동도 가고 대충 우리가 인스타 보면 나오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예요. 점점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지. 얘가 궁금해. 얘 본 모습을 보고 싶다. 집에 들어가 보고 싶다. 점점 더 호기심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한소라가 집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이구 꿈에 그리던 여신이 부동산에 와가지고 집을 내놓겠다고 하고 심지어 키까지 주네. 집 키까지 주네. 신이시여 나에게 이런 행운을 주시다니 하면서 변태 새끼가 좋아하게 되죠. 속으로.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집을 이곳저곳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명이 하나 나갔는데 다음에 이거 내가 부품 가져와가지고 고쳐줄게 하면서 약속까지 해요. 혼자서 변태 새끼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변요한 씨가 조명 부품을 이제 사가지고 룰루랄라 한소라 집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딱 들어갔어. 나 왔어요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또 이거 조졌네 이거. 한소라가 소파 위에 죽어있네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큰일 난 거야. 큰일 났어. 이거 내가 들어와서 이걸 발견했다고 이거 경찰한테 친구하면은 여기 왜 들어왔냐고 물어볼 거고 그리고 여기 들어왔다는 걸 들키면은 내가 살인범으로 몰릴 것 같고 이거 조진 거야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흔적들을 다 없앤 다음에 빨리 나가가지고 집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면은 그때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지라는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집 보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또 조졌네 이것도. 한소라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상한 사건을 겪고 나서 며칠 뒤에 부동산을 딱 가게 됐는데 어떤 빨간 종이 우편물이 온 거야. 킹 오브 파이터즈에서 그 루갈이 보낸 그런 종이처럼 뭔가 딱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너지라고 써있네. 너지? 물음표까지. 라는 문구와 함께 구정태의 방문 사진이 찍혀있는 게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마터면 이거 내가 이거 몰리게 생겼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엄마의 죽음이 벌어지게 되고 또 내가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에 차가 저쪽에서 굴러와가지고 내 차를 또 꼬라박네. 나를 죽이려는 음해 시도가 있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지금 모든 이 사건들이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들킨 것 같아.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한솔아의 실종을 또 제보한 BJ가 있어. 그래서 경찰들이 이해 씨가 경찰인데 이 이해 씨가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최초의 목격자이자 누명을 쓰게 된 남자.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안 되겠다. 이걸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인자로 몰리게 생겼어. 해가지고 이 진상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차타차타 나온 후보 1, 바로 호록이라는 BJ인데 이 BJ가 신혜선 씨가 사라졌다는 걸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호록이라는 BJ 집에 딱 들어가니까는 그 봉투, 나한테 온 봉투가 있네. 그래가지고 후보 1이고요. 후보 2, Be With You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종학이라는 남자입니다. 한솔아의 스토커죠. 그래서 이 두 명을 쫓고 다닙니다. 과연 이 누명의 신 구정태, 변요한 씨는 누명에 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그녀가 죽었다의 줄거리입니다. 우렁신랑인가요? 맞아요. 우렁신랑입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저는 어떤 작품이 생각났냐면 끝까지 쫓아서 싸운다는 그런 내용을 그린다는 점에서 악마를 보았다 생각나게 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도 보면은 이 이병헌 씨하고 최민식 씨하고 싸우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 이병헌이 즐기는 것 같아. 이병헌이 즐기는 것 같아. 얘도 똑같은 놈인 것 같아. 우리랑 똑같은 종족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악마를 보았다랑 비슷한 류의 영화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작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나레이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고 절반은 구정태, 그러니까 변요한 씨의 이야기. 그래서 그때는 구정태의 나레이션, 그러니까 변요한 씨의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절반은 한솔아의 이야기, 한솔아의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포일러 띠딩. 네. 중반에 들어서면은 이야기 시점이 확 바뀌어버려요. 제가 말한 지점은 딱 중반 지점까지입니다. 나머지 중반 지점은 반전이 있죠. 자신을 마음껏 보여주려는 신혜선 씨와 남을 몰래 살피는 사람 간의 대비를 통해서 흥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솔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지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음에 얘기할 드림 시나리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으로 남들의 시선을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거짓된 삶. 그것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평판을 얻고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인 소재로 관심을 이끌기도 하고요.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보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걸 구정태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죠. 뭐 스토커짓이라든지 댓글 문화, 뭐 또 사람을 신격화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현실 인식의 오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녀가 죽었다. 생각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를 보기도 전에 어떨 것 같다, 저떨 것 같다 라고 했던 제 자신을 또 한번 반성합니다. 역시 영화는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게 영화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을 주워담지 못했습니다. 분명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분명 있긴 있었어요. 있었으나 이야기의 깊이감이 달랐다고나 해야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 훨씬 더 깊이감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포일러를 당하고 봤기 때문에 안 듣고 볼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모르고 봤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딱 보시고 다음에 리뷰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조회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일러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두 부류로 갈릴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스릴러 영화로 보신 분들 그리고 좀 더 깊이감 있는 스릴러 영화 이렇게 보신 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영화를 보고 나서는 중후반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스릴러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깊이감 있는 스릴러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마지막 장면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여기서부터 진짜 스포일러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구정태가, 그러니까 변요한 씨가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경찰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 씨를 찾아가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반성도 하고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 씨가 그런 말 하는 거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망친 인생을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구정태 씨가 경찰서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경찰서를 찾았단 말이야. 그때 구정태의 정면 컷을 보여줍니다. 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경찰서를 찾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해 씨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경찰서에서 나설 때에는 구정태의 정면이 아닌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줘요. 바로 구정태가 바라본 세상을 보여주는데 인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단박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왔는데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결국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거를 이야기로 끝맺어요. 얘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라고 확정지어버리고 이야기를 끝맺는다고. 이 마지막 엔딩은 영화의 내러티브와 영화적 특성이 잘 결합되어서 만들어낸 아주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려고 듭니다. 대부분의 영화도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을 딱 보면은 주인공은 선, 빌런들은 악, 이렇게 배치를 한 경우가 많죠. 그녀가 죽었다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인공 변요한은 선이죠. 신의 선은 악입니다. 변요한은 선으로서 살아남아야 되고 피해자여야 하는 거고, 신의 선은 악으로서 처단되어야 되고 가해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화를 절반으로 잘랐을 때는 중반까지 변요한은 변태새끼, 악이에요. 악. 누군가를 훔쳐보는 사람. 신의 선은 선이었어요. 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시 대상이 돼버리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쫓아다닌 거니까, 물론 그게 다른 마음가짐이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누명이 씌워졌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변요한이 이 과정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누명이 딱 씌워지는 순간 얘는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 누명을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관객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변요한이 집에 들어갔지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죠. 심지어 고장난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는 반성도 하고 주거 침입도 시인을 하고 죄값도 받았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관객들의 인식에 대한 오류죠. 선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싸운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와 가해자가 싸운 것이고, 변요한은 가해자였다는 걸 알게 하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변요한이 풀려나고 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맺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너도 가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걸 콕 집어준 게 좋았다는 거죠. 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의 오락영화로 만들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태의 행위를 더욱 정당하기 위해서 특유의 밝은 톤으로 전개를 해버리죠. 처음에는 제가 딱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영화가 밝지 싶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지 않게 해야 인식의 오류가 더 잘 생기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장면이 되게 웃겼어요. 불이 또 꺼져 있으니까는 왜 우리 집만 불 끄고 지랄이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웃겼어. 일부러 이렇게 계속 웃기려고 하는 거지. 나레이션도 다 보고 나니까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고 그걸 듣는 게 관객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신혜선 씨와 변요한 씨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보여주려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충분히 관객들이 찔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영화는 들려주고 있었고 우리는 듣고 싶었고 똑같은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또 이게 구정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낸 구태여진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자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것이 함축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맨 마지막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진 관념, 생각, 관습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깊이감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구태를 벗어나자. 구태, 가해자다. 구태는 가해자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대사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죠. 감옥에 들어간 한소라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그 대사가 뭐였냐면은 감옥 안에서 그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죠. 웃음이 나오죠. 요거면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신혜선 씨가 죽는 분장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여러 번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만 봐도 아 이게 진짜 이 SNS의 삶이 이 거짓된 삶이 정말 믿을만한 건 아니구나. 굳이 이런 걸 보면서 내 자존감을 깎아내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 서치 같은 연출도 나오고 신선했음. 여기서 선이고 악이고 규정하기 어려워. 한소라의 서사가 참 깊다. 다만 답답한 건 경찰의 대처. 하지만 후반부는 생각하니 자백하고 비슷한 범인 잡는 데 도움을 준 최고의 반전 엔딩. 자, 그래서 그녀가 죽었다는 생각보다 더 좋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정작 볼 사람들은 안 보고 있죠. 뭐 보면서 아쉬운 점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았다. 굳이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